안녕하세요. 저는 김남훈 변호사고요. 저는 이제 2차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정규선언을 다 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정리한 자료는 뭐 자료집에 없긴 한데, 그 문제에서 올해 문제는 전체적으로 뭐 민법, 민소법, 그다음 서류 작성 보면 뭐 기존 스타일대로 이제 뭐 이제 기본적인 법리, 그러니까 뭐 수험생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인 법리들을 물은 건데 최근에 이제 경향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근데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자료집에서 그 28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뭐예요? 다른 시험에 다 나왔는데 이제 법무사 시험에 안 나오다가 올해 드디어 나온 건데 오늘 자료집에 그 28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민소법 마지막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료집 28페이지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20년 7월 1일 변론을 종결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변종일이 여긴데 그럼 이게 이제 그 76년도 판례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서. 그럼 이제 성결 문제로서 미칠 때 이제 기판력의 시적 범위가 어디서부터 작용하느냐가 결국 이제 그 76년도 판례인데 그럼 답은 7월 2일부터예요. 그래서 7월 2일부터 성결로 작용한다 이거단 말이죠. 답은. 그러니까 그 판례 해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판례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76년도인가 그 판례 번호가 이제 76-1488. 제 책에는 있는데요. 76-1488.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에 그 간단하게 올려놓은 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 76년도 판례에 대해서 그 본론 종결 당시까지의 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해석에 대해서 이제 저 연수원 날 때 그렇고 연수원 공식 자료에 보면 변종일 다음 날로부터 성결로 미치기 때문에 7월 1일까지는 기판력이 안 미쳐요. 그게 올해 시험의 답이에요. 그래서 뭐 시중에 이제 뭐 해설이 어떻게 달릴지는 모르겠는데 변종일 다음 날로부터 기판력이 성결로 작용해서 변종일까지는 기판력 안 미치는데 문제는 이제 이 판례에서 공식적인 그 연수원 공식적인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이신 교수님 책 있잖아요. 뭐 이신 교수님 대가시니까 잘 아실 텐데 이신 교수님 책에는 이제 7월 1일부터 기판력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판례 해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워낙 대가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17년도에 처음 시험에 나왔던 게 17년 변리사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랑 비슷하게. 그래서 17년 변리사 시험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변리사 시험도 학교 교수님들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연수원 자료대로 요게 답이죠. 요게 이제 7월 1일 변종일이면 7월 2일부터 선결로 거쳐요. 근데 이제 이신 교수님 책을 많이 봤으니까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신 교수님 견해대로 간 사람들도 점수를 다 줬는데 답은 7월 2일부터예요. 답은. 그래서 17년 변리사 시험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와서 저도 보고 이제 논란이 생길 텐데 근데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대로 채점했고 다만 이제 이신 교수님대로 쓴 사람들도 점수는 줬다 이제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도 변호사 시험에 나온 게 그 밑에 이제 기출사례라고 달려 있잖아요. 그 28페이지 밑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보시면 사실관계에서 네 번째 줄에 6월 30날 변론이 종결됐잖아요. 6월 30날 변론이 종결됐는데 두 줄 내려가 보시면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뭐예요? 7월 1일부터 청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년도 변호사 시험 기출이에요. 지금 밑에 달려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까 아예 논란을 배제하려고 어떻게 돼요? 변종일이 6월 30날이고 그다음 청구하는 건 7월 1일부터. 그럼 견해들이 없잖아요. 7월 1일부터는 당일 성결이니까. 요 변종일 당일날이 포함되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에는 그 연수원 그 자료를 제가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제 책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니까 요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문제가 없었던 문제들이니까 물론 아까 뭐 민법에서 그 불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뭐 출제 의도는 뭐 그렇게 보고 요 문제만 저도 이제 기출 문제 보고 이게 드디어 이제 뭐 저 법무사 시험에 나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답일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 시험은 누가 출제해요? 그러니까 학교 교수님들이 아니라 내부 출제를 하시잖아요. 그 사무관, 서기관 이런 분들이 출제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저 시험 볼 때처럼 같이 공부해가지고 뭐 저 사시나 법원행시 붙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드디어 이제 법무사 시험이 나왔고 다른 시험 다 나왔잖아요. 변리사 뭐 변호사 시험 나왔고 그 변호사 시험은 이제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갔는데 요것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그 연수원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제 책에도 있지만 그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놓은데 거기 각주에다 달아놨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답이니까 물론 올해 나왔으니까 뭐 당분간 사례 문제 또 나오지는 않을 텐데 하여간 그런 논란들이 있으니까는 이게 답이고 이제 이신 교수님
책은 이제 이시인 교수님의 사견이시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 뭐 그런 논란 때문에 그렇게 갔다라고 이제 그거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2차 공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뭐 1차를 많이 보셨으니까 저도 뭐 2차 시험에 이제 그 4번 떨어지고 이제 5번 만에 붙었는데 똑같잖아요. 사실도 이제 1차 붙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이제 오전 1승 합회인데 그러면 2차 시험의 핵심은 뭐예요?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 그러니까 주관식하고 객관식의 차이점은 객관식은 그 5가지 지문 중에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정답인데 주관식은 뭐예요? 주관식은 출제자 의도에 부합하는 그래서 출제자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2차 공부를 자꾸 떨어지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답안지를 쓰느냐. 그럼 이제 이 도화지에다가 달을 그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이게 이제 달인 거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옆에다가 이제 막 구름을 막 그려놓고 이걸 달이라고 이제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안지를 쓰셔야지 한 60점 이상이 나와요. 이렇게 쓰면은 40점도 안 나온단 말이죠. 겨우 가랑 넘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2차 시험은 주관식인데, 그러니까 1차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식이기 때문에 출제자 의도,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쓰고, 그게 기본이고, 그러니까 쟁점을 찾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0점짜리 답안지가 되려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야 된단 말이죠.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흐렸게 그려놓고 이제 우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판례 문장들. 그래서 판례 문구를 이제 압축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주관식은. 그러니까 객관식은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객관식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객관식은 50% 알면 70점 맞을 수 있잖아요. 그 5가지 지문 중에 체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주관식은 50% 알아도 50점을 못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확하게 써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쓰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평상시 쓰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채점자들이 읽어보면 저도 뭐 학교 강의 나가고 많이 받고 이제 실제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에서 이제 고득점 답안지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많이 봤는데 채점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문구로 못 쓰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평상시에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쓰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단어를 생각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다음 써도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고득점 포인트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평상시에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그러니까 저도 뭐 암기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자꾸 암기해서 매일 이제 평상시에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영어 단어 매일 하루에 몇 개씩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또 글씨 느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씨 느리신 분들이 또 이게 뭐 글씨도 느리고 또 글씨도 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글씨를 연습해봤자 어차피 안 늘잖아요. 그럼 급하면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물어봐도 바로 그냥 장결에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외우셔야 돼요. 기본 문장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답안지 쓰셔야 되고 왜냐하면 채점자들이 이렇게 답안지를 읽으실 때 뭐 연애편지 읽듯이 이렇게 한 줄씩 안 읽는단 말이죠. 그냥 답안지 이렇게 쭉 읽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이제 뭐 하듯이 이제 앞뒤로 이렇게 지금 또 답안지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쑥 보면은 대충 이제 합격과 불합격의 답안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어서 디테일하게 50점이냐 55점이냐는 구별 못해도 이 답안지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건 뭐 1분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 이제 주관식 시험은 판례 문장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판례 문장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나중에 몰아서 뭐 11월에 시험이니까 뭐 9월부터 암기해야지. 절대로 양이 많아서 그렇게 못 하시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암기를 기본적으로 가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좀 가셔야 되겠고 그게 이제 저도 뭐 수험생 오래 했고 그다음에 저도 연수원 수료하면서 바로 강의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07년도 12월부터 강의했으니까 뭐 적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매년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면서 뭐 2차 시험도 많이 그 학생들 많이 봤는데 결국은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하고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주관식은 자기가 얼마큼 외우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물론 객관식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제 순발력과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철저하게 이제 지구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객관식의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관식에서는 철저하게 열심히 암기하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고 그다음 뭐 출제 경향이라는 게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전체적으로 한 80%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출제 경향 딱 2가지잖아요. 뭐 기본기 묻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최신 판례 묻는 문제 2가지란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법무사 시험 보니까 최근 한 3개년 보니까 이제 기본기 문제 그래서 어느 누구나 뭐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민법 같은 거는 1차 처음 공부할 때도 나오는 뭐 그런 판례들이 나왔잖아요. 뭐 채권 양도하고 뭐
누구한테 하고 그런 것들은 뭐 1차 공부하는 사람들도 선배 배우는 거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답안지 얼마나 엮느냐 뭐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의 핵심은 주관식이니까 내가 뭐 평상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답안지 현출 못하면 뭐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건 두 가지인데 이제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거하고 그다음 판례 문구를 어느 정도 이제 얼마큼 쓰느냐. 그러니까 저도 옛날 사법시험이나 뭐 변호사 시험이나 뭐 법무사 시험 다 이제 뭐 최고 답안이나 이런 답안지를 많이 봤는데 거의 수석하시는 분들 답안지를 보면 판례를 보고 쓰는 사람보다 더 깔끔하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압축해서 쓸 거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꾸 연구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뭐 저기 학원 전체 커리큘럼은 이제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서 다른 일정하고. 근데 이제 예비 순환하고 일순환은 똑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뭐 그런 것들 특히 또 뭐 민법이야 2시간 동안에 100점을 보는데 그러니까 민소하고 이제 서류 작성은 이제 이 나눠져 가지고 따로 보시던데 저는 이제 나중에 전범위 할 때는 서류 작성하고 그런 걸 해드릴 테니까 혹시 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 21일하고 22일 날 제가 이제 무료 특강 하나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사실론. 그래서 뭐 요건 사실의 이제 중요성은 뭐 잘 아실 테니까 그 이제 뭐 저기 자료도 이제 도표로 해가지고 몇 장 안 돼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틀 동안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공부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그때 들을 테니까 혹시 뭐 시간이 되시면 그때 오셔서 잠깐 들으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제 강의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홈페이지에 그 제가 올려놓은 자료에는 제 연락처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있으니까 혹시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렇게 좀 연락하셔서 이제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뭐 잘 활용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공부라는 게 소모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모전이니까 빨리 붙고 나가야죠. 빨리 붙고 나가고 그다음에 저도 뭐 변호사 이제 2008년도부터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야구장에서 야구 잘하는 사람이 인기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뭐 야구장에서 축구 선수가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합격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빨리 합격하시고 나가서 뭐 현업에 뛰시는 거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인중개사가 민법 잘한다고 뭐 집을 잘 팔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법무사나 저희 같은 변호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큼 아느냐에 따라서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웬만한 수준이 다 있죠. 옛날에는 뭐 옛날에 뭐 때는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뭐 지금 당장은 합격도 이제 뭐 합격하는 게 급하시겠지만 조금만은 멀리 보면은 실력을 갖추고 합격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뭐 좋은 조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뭐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좀 좋겠는데 하여간 뭐 어떻게 인연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제 연락처는 그 홈페이지에 올린 그 제 자료에 보면 그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세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